안녕하세요. 오늘은 RSA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A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번 주 수업에서 잠깐 다뤄주셨고, 교수님은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이썬을 가지고 RSA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를 하면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A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면 RSA는 이제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 혹은 이제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SA가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매우 큰 두 소수의 곱은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기 NP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P 하드라는 게 어, non determination 폴리노미얼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결정론적 폴리노미얼인데, 그러니까 결국 다항식 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컴퓨터 문제를 NP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매우 큰 두 소수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막 몇십 년,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가지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RSA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서명 등에 주로 사용한다고 배웠죠. 네, 그래서 RSA 알고리즘을 이제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오일러의 토션 펑션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토션 펑션이라는 게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어, 이 문자 이게 P라고 하죠. PHI, 그 로마어 그리스어. 그래서 PN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거의 그 의미는 1부터 n-1까지의 수 중에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결국은 PN을 구해야 되잖아요. PN을 구하는 식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n이 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숫자를 생각을 했을 때 2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부분 배우셨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로 표현을 했을 때 P20은 2의 2-1, 2-1, 그리고 5의 1-1, 그리고 5-1. 그래서 결국은 2와 4. 그래서 PN은 8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RSA 알고리즘에 넘어가면서 RSA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에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RSA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서로소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RSA 알고리즘으로 넘어오면은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큰 두 소수 P와 Q를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RSA 2048 이런, 아니면은 RSA 4096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 2048, 4096의 의미가 2의 2048승, 그러니까 P와 Q의 곱이 2의 2048승, 2의 2047승에서 2048승 사이에 어떤 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n, 스몰 n은 p와 q의 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p, n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서서 보셨듯이 p는 구하는 방식이 살짝 까다로워요. 이렇게 어,
소인수에 x-1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p와 q, 그러니까 n은 p와 q잖아요. 그리고 그 p와 q가 소수기 때문에 n은 그냥 단순히 소인수분해를 해도 p와 q로 나타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 p가 p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1승에 빼기 1을 하면은 0승이니까 이게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알파 x-1과 베타의 y-1이 1로 사라지게 되고, 이 남아있는 알파-1, 베타-1 이것만 남게 돼서 이렇게 p-1 곱하기 q-1로 이 p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pn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pn을 이용을 해서 E와 D를 구하게 되는데요. E는 pn과 서로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소인 임의의 숫자를 랜덤한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pn과 1 사이의 범위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pn보다 작은 걸 구해야 하죠. 그래서 2를 구하고 나면 d를 구할 수 있는데, e와 d가 이 모드라는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모드 뒤에 있는 이 pn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e 곱하기 d가 이 p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d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e와 d와 n 이 세 개를 이용을 해서 RSA 알고리즘은 동작을 하는데요. n과 2를 묶어서 공개키, n과 d를 묶어서 개인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넘어오시면 이제 암호화 과정인데요. 암호화 과정은 P와 이제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평문 텍스트 P와 암호화된 텍스트 C가 있을 때, 암호화 과정은 P에 2승을 한 거에 모두 n을 해줍니다. 이 결과가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되게 되고, P의 경우는 C에 D, N 이렇게 해서 변환되게 됩니다. 뒤에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문자라는 것들이 컴퓨터상에서는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어떤 문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정의를 해놓은 아스키 코드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첨부된 URL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우리가 숫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h라는 문자에 뭐 어떤 수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로 월드라는 걸 숫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과정은 아스키 코드를 참고를 하면 라지 h는 72, e는 101, 뭐 l은 108, 그리고 O 111,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가 32, 그리고 이렇게 월드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의 숫자, 그러니까 배열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P와 Q를 11과 13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P와 Q를 정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P와 Q의 곱인 n이 우리가 암호화하려는 값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더 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72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P와 Q의 곱인 n을 구했을 때 그 n이 72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 72가 나중에 돌아올 때 72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n이 55라고 하면 이 72가 72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55로 한 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55로 나누게 되면은 17이 남죠. 네. 17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7은 정확히 복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n은 우리가 이 문자열로 사용하는 이 숫자들보다 더 큰 숫자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RSA 알고리즘에서는 이 P와 Q가 굉장히 큰 두 소수이고 그 두 소수의 곱인 n이 2의 2048승 그러니까 2047승부터 48승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여기서 가장 큰 값이 111이니까 적어도 P와 Q의 곱이 111보다 큰 두 소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아마 143, 11과 13일 겁니다. 그래서 11과 13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11과 13을 가지고 n을 구합니다. 두 개의 곱인 143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pn, p-1과 q-1을 해서 120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0과 서로소인 어떤 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그냥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 이렇게 찾을 수 있고 7은 120과 어떠한 그 공역수도 가지고 있지 않죠. 1밖에 없죠. 그래서 7 조건에 만족하는 7 그리고 이 2를 가지고 D를 찾아야 하는데 D는 E와 D의 곱을 여기 아까 P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로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반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E와 D의 곱이 D가 103일 때 721로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로 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딱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제 E는 7, D는 103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P와 Q 그리고 PN 이것들은 우리가 이 어디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복화를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D를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나면 N과 E와 D 세 개를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과정을 꼭 거쳐 주셔야 합니다. 뭐 근데 이번 실습에서 굳이 제거하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크립션 과정을 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n이 143이고 2가 7입니다. d는 103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인크립션 과정에서는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뭐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 키도 알 수 있지만 공개 키를 아는 사람은 개인 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2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P는 앞서서 우리 헬로 월드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한 이 배열이 있고 그 배열에 P의 2승 모드 n을 구하게 되면 72의 7승, 101의 7승 이렇게 쭉 각 원소에 7승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다 모두 143을 취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19, 62, 4, 4, 45 이런 식으로 또 배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거죠. 암호화된 텍스트를 누군가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평문을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암호화된 텍스트.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복화화 과정인데 복화화 과정은 N143과 D103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암호화 텍스트 19, 62, 44, 45, 98 뭐 이걸 앞에 이거 받았죠. 이거 받은 거를 C의 D승의 모드 N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9의 103승, 62의 103승 이렇게 쭉 해서 모드 143을 취해주게 되면 플레인 텍스트가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같이 했던 구름 아이디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시고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실제로 RSA 코드를 구현을 해볼 건데 이 알고리즘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라지 프라임 넘버 P와 Q를 정의를 해야 합니다. 정의를 해보죠. P는 우리가 11을 했었죠. 11, Q는 13.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그게 없죠. 그리고 N은 P와 Q의 곱입니다. N은 P와 Q의 곱입니다. 이 별표 표시가 프로그래밍에서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n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n을 구해야겠죠. pn은 p-1 곱하기 q-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pn까지 구했고 2를 찾아야 되는데 2를 찾는 과정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고 2는 그냥 우리가 찾았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를 찾고 2를 찾았으면 D를 찾는 과정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를 찾는 과정은 같이 해보죠. D가 정의가 뭐였죠? 2와 D를 곱한 거를 P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될 건데 반복은 while문을 사용을 하고 while문에 true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while문을 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while문 뒤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카운트가 10보다 작을 때만 돌아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카운트가 0이라고 정의가 됐을 때 while count 10 이하이면 돌겠죠.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를 1씩 더해주고 프린트 카운트를 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RS에 돌리면 얘가 10까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10까지 출력이 되냐면 0이고 while문에 들어왔어요. 조건을 확인하니까 이 카운트가 10보다 작죠. 그래서 카운트에 1을 더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고 반복을 해요. 아직 카운트가 1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요. 아직 참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1을 다시 더합니다. 그러고 프린트 2를 해요. 이렇게 쭉 넘어와서 얘가 9가 되면 아직 참이기 때문에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해요. 그리고 10을 출력을 하겠죠. 그 10이 되는 순간 while문에 넘어갔을 때 얘가 카운트가 10보다 1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짓이 되면서 false가 되면서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벗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ile문을 이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true라고 적어주는 건 그냥 무조건 돌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해줄 작업이 모드가 0이라고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if 모드가 1인 경우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사실 여기 이 조건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if문을 통해서 다른 조건을 줌으로써 얘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고 2와 d를 곱한 거를 파이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값이 모드입니다. d를 정의를 안 해줬군요. 카운트가 아니라 d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이 퍼센트 기호는 퍼센트 기호가 나머지를 의미를 하고 프로그래밍에서 이 그냥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나머지, 슬래시는 나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른 뭐 슬래시 2번 하는 거라든지 뭐 퍼센트 2번 하는 건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려볼게요. 프린트 d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04가 나왔습니다. 왜 104가 나왔냐? 빠져나오는 과정보다 d를 더해주는 과정을 먼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d를 먼저 더한 다음에 모드를 확인하고 그 모드가 1이 아닐 경우에 다시 모드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문은 웬만하면 앞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지금 코드가 짧기 때문에 if문이 밑에 있어도 전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if문이 밑에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코드를 안 해도 되는 짓을 한 다음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if문을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돌리면 왜 또 104죠? 밑으로 내릴게요. 네, 그러면은 103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렇게 10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까지 구하게 됐죠. 그럼 d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실제로 이 플레인 텍스트를 받고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과정. 그러면은 암호화하는 과정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암호화하는 과정은 시기 사이퍼 텍스트는 플레인 텍스트의 2승 모드 n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코드로 짜보면
for 우선 플레인 텍스트부터 정의를 해줘야겠죠. 플레인 텍스트 A는 P는 헬로 월드이고, 이 플레인 텍스트를 리스트로 바꿔주고 싶은데 리스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했고 조금 파이썬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for i in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코드를. 근데 이게 for 밑에 간단한 어떤 코드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얘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니고 모드 x for x in plain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for문을 통해서 이 x가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냐면 for x in plain order x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써주게 된 거죠. 여기에 plain list append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열 안에 이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 플레인 텍스트의 숫자와 동일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인 텍스트를 숫자로 바꿨고, 그 바꾼 숫자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 건 사이퍼 텍스트죠. 사이퍼는 배열이고 for I in plain list.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 플레인 텍스트에 2를 곱하고 모드 n으로 나눠야 되죠. 그 과정은 결과값 x는 i에 2를 제곱하고, 이 별 2개 써주는 건 제곱을 의미를 합니다. 나머지 어딨죠? n으로 나눠주면은 이 결과값을 사이퍼에 추가해 주시면 프린트를 안 했네요. 사이퍼를 출력해 주죠. 그러면은 암호문 암호화된 암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RSA 알고리즘에서 인크립션 부분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19, 62, 44 이렇게 19, 62, 44 잘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인크립션을 했으니까 디크립션도 해봐야겠죠? 디크립션은 아까 P는 사이퍼 텍스트의 D승의 모드 n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created
디크립티드라고 정의를 하죠. 디크립티드는 우리가 이제 복화된 문자고, 똑같이 for I in 사이퍼. 얘는 애초에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퍼, 그리고 i에 또 다시 결과는 i의 d승 에 모두가 아니고 n으로 나눠준 결과겠죠. 이거를 디크립티드에 어펜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인트로 바꿔주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72, 101, 108, 108, 111, 32. 아까 우리가 했던 위에 플레인 텍스트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위에서부터 플레인 리스트 사이퍼 텍스트 디크립티드 텍스트 이렇게 세 개를 출력을 했을 때 플레인 텍스트와 디크립트 텍스트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한 번만 더 확인을 한다고 하면 프린트 for I 디크립티드 텍스트로 우리가 받았는데 숫자로만 전해주면 좀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는 order라는 ord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이 문자열을 숫자로 ASCII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유니코드로 ASCII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그 숫자를 유니코드로 ASCII 코드로 바꿔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 join이라는 함수가 이 문자열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얘만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문자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join이라는 메소드죠. 메소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해주면 얘가 왜 더 안 내려가죠?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렇게 문자열로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줬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문자를 주었을 때 이 RSA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도 해보고 복화도 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 월드가 아니라 중앙대
CPS 디스트 뭐 이런 다른 문자열을 준다고 해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SA 파이썬 실습 마쳤고요.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깃허브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슈 게시판을 제가 또 하나 만들 테니까 같이 만들도록 하죠. 오 5주차 과제 똑같이 이름, 학번, GitHub URL 해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똑같이 다음 주 수요일 정오까지 해주시면 되고, 과제 내용은 이거 똑같이 깃허브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올리는 과정 안 보여드릴게요. 그게 과제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드가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그 절차형으로 짠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닙니다. 그 어드밴스드 과제는 이번 주도 패스하고 다음 주에 제대로 어드밴스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주 과제는 이 코드 같이 한번 따라 쳐보시고, 여기 P랑 Q랑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2를 찾는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2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떤 수와 서로 수인 수 하나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수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뭐 이 찾는 것도 코드로 짜실 수 있어요. 뭐 이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게 서로 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 뭐 그런 거 코드로 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짜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